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은 신숙희 교수인데요. 신숙희 교수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호주에 계시는데 호주의 영어교육학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 정치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칼럼이나 논조를 내면서 세계 그 한인 지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맹렬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메시지를 냈는데요. 제목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께 드리는 공개 편지입니다. 부제목은요. 여의도 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나시길 권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신숙희 박사입니다. 테슬 전공자로 교육 및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정치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인권 침해와 언어폭력에 기초한 사법 왜곡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파면이라는 사태에 이르러 다시금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호주에 살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도 윤희숙, 나경원 의원과 같은 유능한 여성 정치인이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왔습니다. 특히 윤 의원의 경제 전문성과 깔끔한 언변에 감탄했고 여의도 연구원장직에 임명되셨을 때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25일 KBS 방송에서 발표하신 정강정책 관련 연설을 보며 실망을 넘어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의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바라보는 윤 의원님의 시각이 과연 공정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1.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십니까? 2024년 총선에서 윤 의원이 이겼는데 진 것으로 조작되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2020년 총선 이후 2022년 대선 그리고 2024년 총선까지 다수 국민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불일치, 전산 시스템 해킹 의혹, 선관위의 비상식적 대응 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윤 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 연구하거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민의 다수가 의심하는 사안에 대해 정치 지도자는 최소한의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윤 대통령의 계엄령 논의는 왜곡된 맥락에서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 논의에 대해 사과하신 발언을 들으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물론 대통령 개인의 실책이나 정치적 판단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헌정 파괴 수준의 야당의 행동, 외세 간첩 개입 의혹, 선거 부정과 행정부 마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헌정 수호를 위한 최후의 조치로 계엄을 이해했으며 이는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를 단지 정치적 패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진실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3.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결국 내각제 연정 지지는 자격 미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단순히 좌우 대결을 넘어 외세와 결탁한 반국가 세력과의 체제 전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각제는 정치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나누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당의 정책연구수장이 이런 위험을 간과한 채 내각제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전략적 판단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4. 두 보수 대통령의 탄핵 정말 두 사람만의 책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는 두 사람의 잘못만으로 귀결될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 각계에 침투한 좌파 이념과 사법 카르텔, 미디어 장악 구조가 작동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념과 체제의 대결이라는 큰 그림 없이 탄핵을 정치 실패로만 단정하는 것은 지적 균형을 잃은 시각입니다. 윤 의원께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지금의 윤희숙 의원께서는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과는 달리 국제정세와 체제 갈등의 본질을 보는 시야에 있어서는 매우 협소한 인식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정중히 그러나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직에서 내려오시고 보다 넓은 세계를 보시길 원합니다. 호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험하신다면 한국의 정치 현실도 다른 시야에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윤 의원님의 품격 있는 정치 제도약을
기대합니다. 지지와 존경을 보냈던 한 시민으로서 바른 정치관과 역사인식 회복을 통해 진실의 편에 서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진실 대 거짓, 선 대 악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정선거에 대해 깊이 연구하시고 현재 대한민국을 진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윤 의원님의 언어는 진정한 사자후로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신숙희 박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신숙희 박사의 아주 냉정한 충언입니다. 왜냐하면 신숙희 박사가 그동안 윤희숙 의원을 지지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영어 교육학 전공자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t deserves it. 그녀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윤희숙 의원을 응원했기에 따가운 질책도 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희숙 의원을 상당히 응원했어요. 이거 이봉규 TV 구독자님들 다 아시죠? 엄청나게 응원하고 칭찬하는 논평을 여러 번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윤희숙 의원의 연설, 이거는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계엄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를 해요. 아니 자기가 뭔데 사과를 해. 그리고 자기가 무슨 책임 통감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겠다고 하고 특히 개헌을 주장하는 거, 이건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우리 신숙희 교수가 지적한 대로 오버한 거고 그리고 배신 행위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놈들은 다 배신자들인데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배신 행위며 오바입니다. 이거 당장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사퇴해야 돼요. 그리고 평론가로 활동하세요. 평론가로야 뭐 한동훈을 지지하든 윤석열을 비판하든 그건 평론가의 자유니까 평론가 하세요. 왜 여의도 연구원장, 아니 만약에 민주연구원장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거 살아남을까요, 거기서? 아이고, 언감생심, 건 큰일 나죠. 근데 우리는 왜 이래야 돼? 우리는, 보수파는 왜 이래야 돼? 안 돼요. 윤희숙 원장 이번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저도 얼마나 지금까지 윤희숙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응원을 했습니까?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권성동이, 쌍권총이 윤희숙 계엄 사과한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대요. 나 미치겠다. 이러니까 국힘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도부, 원내대표, 그다음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자기네 당의 대통령을 구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손절을 하니까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이야. 그리고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해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계엄을 니네들이 했어? 윤희숙 씨가 했어요. 권성동 씨가 했어요. 당신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뭔데 사과를 해? 그 사과도 틀렸지만 영화 밀양이라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죠. 전도연이 주연하고 송강호가 나오는데 전도연 씨가 거기서 자식이 납치당해요. 납치당했는데 나중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돼서 하나님도 원망할 정도가 돼요. 그랬는데 추스리어서 교회에 나가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하나님은 뭐 오른뺨 내밀면 왼뺨도 내밀라고 그러는 게 성경책에 있고 하니까 그 살인자, 납치범에 대해서 용서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이제 용서한 김에 면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 범인한테. 그래서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그 범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죽인 아들의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다 받았다. 죄 사함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환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분노가 침입니다. 전도연이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기독교의 신앙으로 가까스로 용서를 했는데 죄인이 내 앞에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 앞에 사과한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화난 모습으로 그런 걸 보고 화가 치밀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누가 용서를 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그리고 내가 사과를 안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윤희숙이 왜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까?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그리고 권성동은 지도부로서 책임 통감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을 통감한대요.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대요. 윤희숙에 대해서 공감을 한대요. 그리고 권성동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비상계엄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자기가 여러 차례 국민들께 실망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했고 그런 점을 강조해서 윤희숙 원장이 연설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쌍권총 모두 권성동, 권영세가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희숙에 대해서 이 연설에 대해서 동감한다는 거예요. 쌍권총이.
그리고 내각제 운운을 하는 윤희숙에 상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각제에 상당히 동조, 그다음에 계엄을 잘못했다는데 상당히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반반은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요. 탄핵은 반대해요. 그러나 계엄이 잘못됐다. 내각제 개헌하자. 요런 놈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희숙이고 쌍권총이고요. 그 뒤에는 김무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조정하고 있어요. 야,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지킵니까? 자기네 당이 안 지키는데.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놓고 광화문은 죽으나 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홍대, 건대 앞 등 젊은이의 거리를 누비는 우리 2030 대학생들, 청년들은 윤어게인을 외치잖아요. 그리고 광화문과 같은 목소리를 내잖아요. 계엄은 잘했다. 계몽령이 됐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까? 누굽니까? 집권 여당이 자유통일당이 돼야죠. 그리고 2030이 집권 여당이 돼야죠. 그래서 2030이 당을 창당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윤희숙 위원장은요, 여의도 연구원장에서 물러나시기를 신숙희 교수가 강력하게 경고하네요. 윤희숙을 그동안에 응원했던 신숙희, 윤희숙을 그동안에 응원했던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이봉규도 포함됩니다. 실망입니다. 넘어서 분노까지 책임지십시오. 부정선거로 이번에 또 당에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못 막은 쌍권총과 계엄을 잘못됐다고 하는 윤희숙, 거기에 대신 사과까지 하는 주제넘게 하는 윤희숙, 그 등등등등 국민의힘 때문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지세요.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똑바로 해야 돼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계엄 잘한 거다. 계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윤 대통령 윤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꺾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계엄한 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 밝히는 거였다. 우리가 부정선거 밝힌다. 만약에 이번에 또 부정선거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철저히 끝까지 무덤까지 가서 파헤치겠다. 각오해라. 이렇게 선전포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윤 대통령은 계엄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발을 통을 불어대면 질라고 백을 쓰는 거예요. 질라고 사탄들한테 뇌물 주는 거예요. 책임지세요.